충청도 양반의 표상이 바로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수없는 모략 중상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변하지 않고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뭐예요? 나라를 사랑했어요. 나라를 사는 거예요. 애국심. 충청도에는 저는 그래요. 애국심을 빼놓는 충청도 사람이 아니다. 늘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의리에 강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몇 가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충청도민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생명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을까? 헌신, 희생, 사실은 이런 문제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가 사실은 모델로 삼아야 하는 건데, 그러나 한번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스스로도 우리가 무한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좀 나쁘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은 무한한 욕구체예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런데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는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을 자연 상태로 내버려두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망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구를 적절히 조절해야 된다. 이게요, 공자님 말씀이 아니라 수훈자 말씀이에요. 수훈자. 자,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 중심의 삶, 우리 가족 중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걸 넘어서 욕구를 넘어서 무한한 욕망을 넘어서 나라와 백성을, 이웃을, 공동체를, 국가를 위한 삶을 사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충복을 존경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 전공과 연관시켜서 한번 해봤고요. 제가 사관학교 때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여 전쟁 기간 동안 40여의 해전을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겼을까? 그리고 그 결과로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역사의 주역이 되었을까? 제가 사관생도 시절에 우리 교수님한테 배울 때는 이런 관점에서 이순신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순신이 위대한 장수, 리더인 까닭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통 들어지는 해전 사례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산해전, 한산대첩 그러죠. 그 다음에 명량해전, 명량대첩. 이 두 해전이 굉장히 대표적인 해전 가운데 이제 아주 상징적인 해전인데, 한산해전을 봐라. 우리는 50여 척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70여 척이나 된다. 이런 열세에도 불구하고 학익진 등등 아무나 펼칠 수 없는 신출기몰한 전략 전술을 구사해서 승리했다. 그러므로 위대한 리더다. 한산해전은 잽도 안 된다. 명량해전을 봐라. 여러분 작년 그 작년 영화 명량 대개 보셨죠? 영화에 보면 우리는 10여 척, 12척, 일본은 300여 척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2척이 어떻게 300척과 싸워 이겨요? 영화 보셨으니까 궁금증이 다 풀리셨어요? 궁금증이 더 하잖아요. 실제 연구 결과는 조선은 전투함 기준 13척, 일본은 133척. 그래도 그렇죠. 13척이 133척을 어떻게 이겨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순신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위대한 리더의 장수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순신에 관련된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저는 이 시각을 무협지 관점이라고 해요. 무협지 관점. 우리는 역사적 실존인물 이순신을 마치 일당백하는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포장시켜놓고 가공된, 포장된 이순신을 그동안 우러러 존경해온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 되게 드라마도 그렇고요. 소설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요. 이제까지 나온 책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관점에서 서술되었어요. 이걸 무협지 관점 또는 영웅사관적 관점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해전 관련된 사례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연구하게 된 계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우리 교수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이순신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겼다. 그러므로 위대한 리더다. 이렇게 알았는데 해전 사례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명량해전은 열세가 맞아요. 명량해전 13대 133척 누가 봐도 절대 열세 아닙니까? 그런데 명량해전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해전은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수군의 함선 척수가 일본보다 훨씬 많더란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접근 관점, 해석의 관점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렇게 이순신이 위대한 리더인가 닮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위적으로 우세한 상황을 조성해서 분산된 열세의 적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리더다. 구분되세요? 완전 반대입니다. 요약하면 1대 10으로 싸워 이겼기 때문에 용전부터 싸워 이겼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라는 거예요. 싸우기 직전까지 10대 1, 20대 1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자예요. 일당백은 무협지 하나 있어요. 소설이 하나 있는 겁니다. 전쟁은 철저히 현실이에요. 제가 이순신 공부하기 전에 손자 병법 등 동양의 병법을 공부를 했는데 병법의 요체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힘센 나라가 이깁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2004년 IMF 지난 다음이고요. 2014년 그러면 뭐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이라는 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순신이라는 분이 재조명될 때는 위기 상황이거나 도약을 꿈꾸거나 둘 중에 하나다. 2004년, 2014년 제가 볼 때는 뭔가 위기의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영화 명량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잘 만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1,800만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극장을 찾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진짜 대명천재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리더에 대한 한편으로는 불신 또는 이 임시대란을 극복했던 이순신 같은 리더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이 응축되어서 이게 아마 대흥행을 보지 않았을까. 물론 뭐 영화 자체를 보면 제가 볼 때 잘 만들었어요. 재미도 있고요. 통쾌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심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극장을 찾았을까요? 제가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왜 임진왜란을 극복했던 이순신처럼 위기 극복 역량을 지닌 리더는 왜 잘 안 보이는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순신처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의식을 지닌 리더는 왜 잘 안 보이는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순신처럼 자기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나라와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고견한 인격을 지닌 리더는 왜 잘 안 보이는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려는 이 시점인데 지금 어느 시점부터 못 올라가고 계속 지금 잘못하면 꼬라박을 그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뭘까? 우리 대한민국 현대의 문제가 도대체 뭘까 말이야. 이 위기의 본질이 도대체 뭘까?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궁금하잖아요.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이순신이라는 분한테 도대체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정도가 아닐까. 이런 리더가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본 애들 110여 척을 격파하는데 조선수군은 단 한 척도 격파가 안 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전쟁 대비 하나도 안 나니까 배웠다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임진왜란 해전 얘기할 때 이순신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분이 훌륭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겼어. 뭐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만 알고 계신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좀 이상해요. 자, 1차 출동, 2차 출동의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의 큰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상하네. 일본 애들이 우리보다 함선 척수가 훨씬 많을 텐데 걔네들 작정하고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자, 많습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보다 함선 척수 훨씬 많아요. 임진년 첫 해에 500척에서 1000척, 평균 700척이 있습니다. 700척. 부산포부터 각포구에 있는 일본 함선들 다 끄집어내면 평균 700척이 돼요. 그럼 우리는 임진년 중후반 기준으로 거북선, 판옥선 다 끄집어내봐야 70여 척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넓은 바다에서 만약에 700척과 70척이 넓은 바다에서 맞짱 뜬다면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보다 전체적으로 10배가 많은데 어떻게 이순신은 해전 국면만큼은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 이게 여러분들 궁금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이상해요. 이게 여러분 이순신, 리더 이순신의 실력입니다. 실력. 우리보다 10배가 많은데 해전의 국면만큼은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 이게 말이 쉽지요? 이렇게 만든다는 게 쉽습니까? 이게 우리가 리더 이순신에게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리더로서의 역량입니다. 이게. 리더는 기본적으로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예요?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의 직무 지식에 정통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리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다 어느 곳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아래 위로 막 평가를 할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이분들은 도대체 직무 지식에 정통하고 있는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순신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실력이에요. 아, 그렇지. 위대한 영웅, 성웅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실력이다. 이순신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보다 10배가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전 국면만큼은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거에 대한 퀘이션 마크를 치시고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아니 이상하네. 어떻게 얘네들 100여 척이 깨지는데 우리는 단 한 척도 안 깨져? 과연 이런 부분들을 리더 이순신의 개인적인 역량만 가지고 이 내용들이 설명이 되냐 말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영화 명량 보셨잖아요. 거기에 아주 상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영화 명량에서 13척이지만 우리는 포를 쏘는데 일본 애들은 포를 못 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결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10여 척을 가지고 133척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 아무리 뭐 포를 쏴도 그냥 싸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순신이 지휘한 조선수군의 질적 전투력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거 상식하고는 좀 달라요. 이상하네. 이순신이 지휘한 조선수군의 이 질적 전투력이 뭔가 일본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것 같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으셔야 돼요. 자, 더 확대시키면 7년여 전쟁 기간 동안 40여 회 해전을 치르는데요. 이순신 일본 함선 몇 척이나 격파했을까요? 700척 이상 격파. 몇 명이나 죽였을까요? 미니멈 5만 명 이상. 해전에서 700척 이상을 격파하는데 그러면 그 40여 해전을 치르는 가운데 조선수군의 함선은 몇 척이나 격파됐을까요? 단 한 척도 격파가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인식의 이제 맹점이면 맹점이에요. 지금 다 놀라실 거예요. 이런 그 임진왜란 때 벌어진 이순신이 지휘했던 조선수군의 해전 결과는요, 동서양을 통틀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해전의 결과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